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역공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집 시그널이라는 피넛넷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상품이 있죠. 그 상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분석이 나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할 건데, 그 전에 이 매집 시그널이라는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사용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종목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수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매집 시그널 사이트, 핀업 사이트에서 매집 시그널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주식 단대의 매집 시그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은 확인하시면 되고, 자, 주식 단대 매집 시그널이라는 것은 영매공파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41개, 추천 투자 기간 14일 이내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이제 14일 이내이지만은 20일 장 상황에 따라서 30일까지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종목이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이제 순위가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는 쌓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종목과 종목 이름, 차트가 나가면서 권장 매수, 매도, 손절이라는 게 정해져서 나갑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권장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로봇이 어떻게 해서 분석을 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대로 무조건 따라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매매 이제 신호 발송 같은 경우는 아침에 8시 반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 발송 가이드에 따라서 하시는데 개인이 스스로 매매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종목은 어떤 기업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시가총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년 동안의 시뮬레이션 2023년부터의 통계치를 이렇게 데이터화 시켰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죠. 주식단태 멘토의 유튜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포지션을 충분히 익히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또한 나중에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눌림의 타점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호가창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선절과 익절의 가이드라인은 제공된다라고 했지만은 이대로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7월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는 좋은 종목의 자리가 있었지만은 다 이렇게 골파기가 나온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거시경제를 좀 알고 있다면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거는 실력을, 능력치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매수 같은 경우입니다. 예시인데요. 1차 매수 라인이 어느 정도이고 2차 매수 라인이 어느 정도고 손절이 어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손절은 말 그대로 진짜 이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손실을 권장하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자, 한국화장품이라는 종목이 4월 25일 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럴 때 보죠. 자, 이럴 때는 거래량이 없고 종목이 조용하죠. 변동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눌림 타점을 잘 잡는다면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4월 24일에 나왔지만은, 자, 2차 매수 가격을 어느 정도 로봇이 준다면 그가 근처에서 본인 스스로 타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하루 뒤에 잡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하루 다음날 이틀 다음날 잡아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본인이 포지션을 정해놓고 그대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2차 매수 10거래일 만에 75%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비율을 동일하게 가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3대7, 2차 매수에서 크게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1차 매수를 크게 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똑같거나 또는 1차 매수를 작게 해서 1대1 또는 뭐 3대7 뭐 1대1이 결국 5대5죠. 뭐 2대8 이런 식으로 뭐 4대6 본인 스스로 이거는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1대1 이하로 1차 매수를 작게 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소개 영상을 클릭을 해주시면 주식 단테님의 영매공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꼭 숙지를 해두시고 영매공파가 무엇인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으시는지 꼭 익숙해지고 본인 스스로 실력을 기르신 다음에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말고도 여러분들 주식 단테님 영상이 있습니다. 영매공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건 제 유튜브지만은 응용편이 있습니다. 주식 단테 이제 응용편인데, 이 응용편을 보셔도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테크니컬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 다음에는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기본적인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업의 가치는 어떻고 앞으로의 내재되어 있는 그런 능력치 또는 재료들, 이런 대한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을 볼 때 나의 이 수익 기간, 그리고 수익을 보기 위해 한 기간, 또는 수익을 보지 못하고 빠졌을 때의 손실률, 수익률,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매공파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매집 시그널이라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영매공파의 로직을 토대로 만들어진 종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매공파를 아까 주식 단테님 영상을 보신 다음에 임하셔야겠죠. 영매공파의 역은 무엇입니까? 역배열이죠. 주가가 많이 빠져져 있다라는 특징이 될 거고, 매는 무엇입니까? 매집봉입니다. 이 매집은 매집봉이 될 수 있지만 또한 뭐 하나의 파동으로도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이게 봉일 수도 있고 캔들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은 뭐냐? 공굴이라는 겁니다. 바닥을 다졌냐 다지지 않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고, 파는 파란 점선이라는 단테님의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이거를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대용해서 사용해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공구리를 아는가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따로 앞에 공이 있었는데 왜 넣었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가가 쭉 빠지다가 역배열이죠. 매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주식이 빠질지 오를지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근데 이 공굴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단계 올라간 걸 보기 위해 앞에가 공구리가 쳐져서 바닥을 다졌냐 안 다졌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결국 하방의 힘보다는 상방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그을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종목이 쭉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고점 쭉 긋다가 고점한데 쭉 추세가 내려오다가 조금 완만해지죠. 그러다가 추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세가 고점끼리 연결하니까 또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구리와 추세를 조금 이 영매공파 매집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하실 때 중요한 두 가지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절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손절이라는 기준을 잡을 때 누구는 캔들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는 이평선이라는 것을 기준을 잡을 수 있고, 누구는 추세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종목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이평선에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힘이 들었다
하며 그 힘이 들어간 시점이 이평선 근처이기 때문에 이평선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갈 때입니다. 그러면 이 힘이 들어온 시점보다는 이 이평선 근처에서 지지 역할 또는 나중에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추세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힘이 들어오지 않지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있는데 힘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추세를 이렇게 타고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얘의 특성이 이런 추세를 타고 가는 애네, 내가 이렇게 깨져버리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캔들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이평선이 없는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얘는 지금 이런 캔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되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손절의 기준, 이제 기준이라고 하면 손절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뭐 또는 변곡의 구간, 변곡 점의 구간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이 기준이 정말 많지만은 저는 일단은 이 손절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결국 포지션에도 일맥상통한 얘기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펀더멘탈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재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갑자기 20% 3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지금의 시장 상황 때문에 저런 이슈는 나올 만한 이슈였어 라는 걸 우리는 지나고 나서 알지만은, 결국 이 재료를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궁금하지만서 하고 배우려고 하지만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구온난화죠. 지금 같은 경우 온난화 이게 이슈가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은 6월 24일입니다. 24년 6월 24일인데 정말 덥다고, 정말 무더위라고 각 전 세계 나라에서도 뭐 전력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기후 문제로 더워서 뭐 몇 명이 사망했고, 뭐 어떤 뭐 피해가 났고, 경작지, 농작지에 문제가 생겼고 등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중에 어떤 식량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덥기 때문에 좀 뭔가 전력을 많이 쓰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덥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컨, 1차원적으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 있다라든지 등등, 우리가 이런 지금의 상황, 세계적인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상황에 통해서 재료를 분석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마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료랑 테마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지만은, 테마라는 거는 결국 전체적인 흐름이 종목에서 전체적으로 그 섹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재료를 볼 때 어떤 종목의 개별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바이오 회사가 뭐 임상 통과를 해서 오늘 20%, 10%, 30% 올라갔다는 거는 개별적인 재료. 하지만 이 재료는 개별성도 있지만은 집단성도 있겠죠. 근데 이 테마라는 거는 결국엔 집단성입니다. 집단성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이 개별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되죠. 왜? 1번이라는 종목, 2번이라는 종목, 3번이라는 종목 전체적으로 다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정말 큰 돈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뭐 포항의 영일만에서 대왕고래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석유 개발을 위해서 시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아니면 스틸 관련주라든지 시추 관련주라든지 전체적으로 테마가 움직이잖아요. 이런 테마를 볼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료와 테마를 조금 더 분리해서 개별성과 집단성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펀더멘탈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주식을 하면서 이 재무제표는 중장기가 아니면 크게 많이 안 봅니다. 특히 이 매집 시그널이라는 것은 스윙 영역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회사에 탄탄함이 있다면 가져갈 때에 약간은 안정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조금 푸근하게 가져가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가져갈 때 4년 연속 적자인 기업을 가져가는 것과 4년 연속 흑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앞으로 재료 또는 앞으로의 그런 실적 우상향이 기대되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은 마음의 심리적인 차이가 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좀 보면서 좋네, 나는 이 종목을 앞으로 가져갈 때 큰 걱정, 고민이 없겠어 라는 심리적인 안정을
우리에게 도움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포지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포지션이라는 부분을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기간을 정하였는가라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거는 매집 시그널이라는 건 스윙이지만은 올라가는 데의 시간은 정말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틀로서 만들 수 없습니다. 한 달짜리 틀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이 종목은 한 달 안에 무조건 갑니다. 주식에는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달 안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포지션은 이만큼을 기다릴 수 있는지 이만큼은 기다릴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하셨나라는 거죠. 이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면 주식이 조금만 빠져도 불안하고 주식이 조금만 오르면 팔아야 되나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금액으로 얼만큼 보유하고 가져갈 것에 대한 생각을 하였는가라는 걸 정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시나리오를 세웠는가요. 이런 기간이 정해졌다면 이건 지금 종목은 힘이 들어온 다음에 눌림에 나오지만은 내 매수 시나리오가 아까 이 손절의 기준을 잡았을 때 손절이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캔들의 힘이 시가라면 한 달 동안 가져갔을 때 여기까지 버티는 이 손실률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을 버티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매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잡아야죠. 그렇죠? 손절의 기준을 잡혔는데 매수 시나리오 어디 세워야 돼요? 내가 손절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의 매수 자리라는 겁니다. 매수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된다면 매수 시나리오가 세웠는지 딱 명백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연결되는 게 바로 손익률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손실은 내가 볼 수 있어. 여기서 사면 내가 마이너스 3%네 버틸 수 있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나의 만족하는 수익률 몇 %라는 거예요. 지금 매집 시그널 같은 경우 우리가 1년 동안의 데이터를 3%, 5%, 7%로 예시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더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 있죠. 뭐 10%, 15% 다 좋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예시인 거예요. 그러면 이 10%, 15%를 설정을 하셨을 때 어디서 사야 15%로 올라갈 수 있는지, 어디서 사야 20%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기준이 선명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앞에 그 흐름이 어디서 매물대가 작용하겠구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게 기준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매공파를 가장 먼저 아시는 것이 이 다음의 내용들이 전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님의 유튜브 영상을 꼭 보시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단테님 저 방송에 오셔서 질문도 하고 다른 전문가님들 통해서 이 공굴이라는 무엇인지 추세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반적인 큰 틀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법적인 측면의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내용 말고도 제가 지금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영매공파 이 골든 시그널, 자 이제 매집 시그널이죠. 매집 시그널 종목을 보다가 성공한 종목의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오픈을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종목은 아직 더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실패한 종목에는 아직 없습니다. 실패는 아직 없고 2차 매수까지 들어간 종목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트래킹을 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오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했다면, 자 지우고, 이건 개인적으로 했던 건 지울게요. 자, 오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했을 때 골든 시그널에 나왔던 데가 제 기억상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인지 여기입니다. 자, 결국에 뭐예요?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5% 입절로 제가 보았거든요. 5%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가. 그러면 어떤 분은 매매를 하실 때 이런 추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그럼 이런 데 타점이 되겠지요. 또는 자, 힘이 들어온 날 보시오. 힘이 거래량이 빵 터진 이 날을 기준을 잡는 분, 겹치네요. 그럼 얘들이 이런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좋아, 이런 구간이 힘이 들어온 자리네, 나는
매집 시그널에 이런 자리가 나왔다면 내가 손절을 했을 때 마이너스 2.7%네 버틸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매수 시나리오를 세워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익비를 봤을 때 여기까지 내렸을 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고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간다고 쳤을 때 플러스 6%가 정도가 되네. 그러면 나는 1대3, 1대2 비율로 손익비가 나오네 할 수 있어 라는 그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했는데 2%는 버틸 수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들어가야 되겠어요? 매수를 해야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손절은 맞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그 수익률까지 갈 수 있냐 없냐를 생각했을 때는 충족되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DK락이라는 종목도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제 기억에는 여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올랐다가 눌렀을 때 나온 걸로 기억하고 올랐지요. 자, 올랐을 때 어떤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힘이 들어온 날이 보니까 멘토님 여기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들어왔다고 여기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보니까 자, 빠져버리겠을 때 마이너스 11%나 돼요. 그럼 이 순간에 마이너스 1%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단 2차 매수를 했을 때 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300만원 들어가고 여기서 700만원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서 저의 평단가를 한 이쯤 9,100원 정도 만들어서 손절 5% 안쪽으로 만들면 저는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만의 포지션, 기간, 손익률이 정해진다면 1차, 2차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익률은 여기 앞이 전고 언덕이니까 난 여기까지 볼 거야 했을 때 수익률 15% 나오네요. 그러면 빠졌을 때 5%, 2차 매수했을 때 올랐을 때 여기서 바로 갔지만은 여기서 올랐어도 한 이 정도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기준이 세워지잖아요. 1대3, 1대4, 몇 대 몇 그런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도 이 종목은 실제로 저도 피넛경제TV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멤버십 분들에게도 종목을 분석해 드렸지만은 결국엔 얘가 나온 게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종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힘이 들어온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힘이 쭉 들어왔네요. 그러면 종목이 포착이 되었을 때 여기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8%죠. 저는 마이너스 8% 1차 매수로 견딜 수 있어요 하시는 분은 들어가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1차, 2차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죠. 또는 제가 보니까 멘토님 이런데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보고 좀 기간을 길게 1차, 왜냐면 힘이 들어오고 눌림이기 때문에 1차 여기서 2차로 해서 좀 기간을 길게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태어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금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포지션이 결정이 되고 내가 버틸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금강철강 이런 종목도 보세요. 이런 종목을 여기까지 기준을 대응했는데 종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근처에서 나왔어요. 튀었거든요. 튀었는데 이때 아니야 1차 2차 세운 사람 뭐예요? 1차 오른 거예요. 이때 앞에 저항대에서 팔지 않고 기다려서 여기서 IC 하고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 종목이 나빠서도 아니고 안 좋아서도 아니고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대로 했다면 사서 팔았으면 잘한 거고 사서 안 팔고 버텨서 내려와서 IC는 그냥 본인에게 하는 욕이 되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했으면 그것은 잘한 것이고 올라갔든 내려갔든 내 기준대로 해야 잘한 거예요. 하지만 내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틀린 게 되고 잘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1차를 했어. 근데 나는 여기까지 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 2차까지 해서 나는 평단가 여기 딱 만들고 부근하게 한 5개월 6개월 가져와서 난 여기 큰 그림까지 30% 넘게 먹겠어 하시는 분은 아직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그냥 아직 진행 중인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좀 보실 때 기법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 언더
언덕이나 이런 것을 뚫어주고 공구리를 쫙 만들어서 바닥을 잘 다져주는지 좀 체크를 해주고 튀었다가 눌려졌으면 그 눌림의 자리에서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만의 이제 시나리오를 좀 짜길 바라고, 저는 이제 기법 강의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상품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종목을 결정하면 바라는 입장에서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꼭 이 상품을 보시기 전에, 구매하시고 매매하시기 전에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영매공파 역공TV죠. 역공TV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주식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주식 얘기 할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 하면서 저는 이만 여러분들에게 튜토리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역공이었습니다.